네, 한규수의 빼어나수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서 좀 국내 뉴스들 많이 좀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건강 이상과 관련한 부분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벌써 7거래를 연속해서 파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매도 우위 포지션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이 물량을 조금 받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안팎으로 최근에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수급 상황 한규수 전문가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수급 특징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인 증권 시장의 수급 동향들 조금 아직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1950선 하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1950선까지 회복을 한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주 전체적인 증권 시장은 종목별로도 지수별로도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관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권시장 다소 지수는 소강 상태로 보겠습니다만 일부 유망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앞으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5월 달부터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일까요? 자, 방심하지 마시고요.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은 조금 안 좋은데요.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강합니다. 외국인들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자, 프로그램 매도도 무려 7,800억 정도까지 대규모로 쏟아진 형태입니다.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지지를 받고 또 회복을 하고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는 연출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관 투자들의 소량 매수만 들어와도 종목군들의 반등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장은 거의 지수가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것이겠죠. 시장이라는 것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물이 아무리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수급적으로도 지수가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러한 수급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다 기관들의 매수한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하단을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겠죠. 빨간 선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이번 주 정도에서는 순매도세가 진정이 될 거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매도세가 좀 더 매도세가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매도세가 진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여건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호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매도세가 진정되고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장세는 외국인 주도한 반등장이 나올 걸 보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 녹색선을 중심으로 매도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소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순환 장세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시장 대형주는 기관들이 낙폭 과대했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종목 장세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2분기 이후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 기관들의 매수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거의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멈추고 매도했다가 관망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그동안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망 내지는 반등을 모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54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입니다. 550선은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54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시장 전반에 걸쳐서 경기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540선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별적인 종목들의 순환 장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역시 거래소 시장에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해야 코스닥 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거래소 시장을 먼저 보시고 나중에 거래소 시장이 충분하게 안정되고 반등장이 났을 때부터 코스닥 종목을 보셔도 늦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별 동향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거래상 순매매 살펴봅니다. 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이제 순매수 한 종목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한전과 삼성화재, SK하이닉스, KTNG, 오리온. 자, 이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그렇게 팡팡팡 터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점진적인 반등세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라든가 한전 같은 종목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끌고 간다라는 관점을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과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하고 코스닥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한국토지신탁, 우리산업 주가 흐름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이제 부진한 흐름입니다. 일부 종목을 중시한 로 선별적인 주가 반등세는 분명히 코스닥 종목을 중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세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코스닥 종목들도 일부 종목을 중시한 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목을 중시한 로 동반 급등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치는 이런 전략과 함께 아예 기관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한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답답하죠. 때문에 짧게 끊어치는 전략과 함께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접근 전략을 강화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관들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들 거래성 순매매 설명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를 매매했던 종목들은 특정 종목을 주시한 장기적인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는 하셔도 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뭐 많이 올랐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기관 투자를 매수했던 것도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비교적 강한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위아 주가도 좋고 그리고 SKCNC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삼성전기라든가 일부 종목들 반등수 강하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일부 CJ-제일제당 같이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과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을 중심으로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나옵니다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다른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세가 일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투자들이 당분간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의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도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1950선에서 현재 혼조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1950선 하단에서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경기 민감주를 주시도 중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시고 들고 가는 전략 내지는 단차 차원에서도 1950선 하단에서는 이러한 낙폭과에 대한 매수 전략은 충분하게 구사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매매하는 코스닥 종목들 지금 SM의 주가가 그나마 괜찮고요. 그리고 CJ홈쇼핑과 GS홈쇼핑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기관 투자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하는 의미는 뭐 아직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홈쇼핑 관련주들에서 관심을 좀 갖되 그러나 이들 종목 말고 저는 주가가 지금 현재 정말 그 기업의 실적 하반기 이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닥 종목 쪽으로 역시 하반기 이후의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주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 이제 주봉 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50선에서 이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느냐
조금 더 밀리느냐 이게 차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1950선 하단에서 밀리더라도 1900선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50선 하단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전략이 좋겠고 시장은 다소간에 이제 방향을 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1950선에서 방향을 탐색하면서 저는 서서 이제 중기적인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가 거의 다 소외가 됐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소강 상태의 반등 가능성을 보시기 바라고 소강 상태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종목 장세로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세워보면요. 투자자를 세워보게 되면 자, 환율이 일단 1,000원대에서 이제 1,000원대에서 혼조 장세가 났고 1,000원 중심으로 한 어떤 초반에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종목구들의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달 공략주, 자, 5월달 중기 관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유망 종목을 한번 수급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본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선주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났었죠.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릴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겠죠. 결국에 조선주들 중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이유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자체가 실적에 이제 주말 증시가 미국 주말 증시 마감되고 나서 대우조선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조선 빅3 중에서 최고로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이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신규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난 모습이죠. 결국에 1분기 실적이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3분기 하반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야 될 단계입니다. 더군다나 대우조선과 현대미포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실적 우려감 때문에 같이 빠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간에 우리가 하반기 증시를 대비해서 물량을 좀 매집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께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4부에서 주도주 찾아보겠습니다.